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이승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교육의 제목은요, 장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각,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배려를 많이 해달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잘 물어보고 잘 도와달라는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이승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함께 해주신 분들의 눈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그 표정을 보면서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완전 무표정하고 완전 시크한 카메라를 보면서 강의를 하게 되니까 무척 떨립니다. 제가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컴퓨터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의를 할 기회가 되면은 회사에 오늘도 휴가 내고 왔어요. 휴가 내고서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닙니다. 왜냐고요? 이 교육은 저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실 때에는 제가 어떤 의자에 앉아 있는지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휠체어라는 의자에 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은요, 2살 때 소아마비라는 병 때문입니다. 제가 후천적인 이유로 장애인이 된 것이죠. 제가 소아마비라는 병 때문에 허리에서부터 발끝에까지 마비가 있어요. 그래서 걸을 수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근육이 자라지 않는 그런 증상까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는 50대인데요. 제 발은 200mm 밖에 안 돼요. 근육도 자라지 않는 그런 증상이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소아마비 때문에 장애가 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발이 작아요? 대부분 그렇기는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고요. 양쪽 다리가 아니라 한쪽 다리만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이곳에 1000명의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의 증상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병 때문에 장애가 됐다 하더라도 다 똑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요. 제가 할 수 없는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걸을 수 없죠. 당연히 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높은 데 있는 것을 꺼낼 수도 없죠. 그러면 제가 못하는 것만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수제비를 좋아해요. 그래서 수제비를 먹으려고요. 직접 밀가루 반죽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김밥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봉틀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한복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은 했는데요. 제가 결혼할 때 저 드레스는 개량 한복으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왜냐고요? 실력은 좀 부족했지만 저에게 맞는 드레스를 찾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컴퓨터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컴퓨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하더라도 다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볼까요? 네, 휠체어 농구 아시나요? 휠체어 축구도 있고요. 휠체어를 탔지만 골프도 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분은 시각장애인이신데요. 자, 옆에서 함께 팔목을 묶고 띄워주는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마라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시각장애인 분이 뜨개질을 하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성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아실까요? 바닷속 같다고요? 바닷속입니다. 휠체어를 타고요? 네, 맞습니다. 바다를 다닐 수 있게 만든 특수 휠체어예요. 자,
와, 저는 못 해봤습니다. 이걸 해보신 분은 외국 분이세요. 저도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데 아직 저는 이런 특수 휠체어가 한국에 있는 거를 들어본 적은 없네요. 그래도 제가 물을 좀 무서워해서 못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꼭 해보고 싶은, 도전해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물속에 들어가서 휠체어를 탔지만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초, 중, 고등학교에 가서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부분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가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학생이 갑자기 손을 발쩍 들더니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은 밥을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설명했는데 밥을 어떻게 먹느냐는 질문?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고서는 대화를 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휠체어에 앉아있잖아요. 응? 휠체어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식탁에서 밥을 먹냐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식사하는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요, 6가구 중에 한 가정에는 반드시 장애인이 살고 있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장애인분들을 아주 자주 만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분들을 만날 수 없었을까요? 초중 고등학교에 가서 제가 물어보죠, 학생들한테. 주변에서 학생들이 사는 집 주변에서 장애인분들을 많이 본 적 있어요? 많이 못 봤대요. 봤어도 가끔 한 번 길을 지나가는 거 보고 뭐 지하철 버스 이런 거 탈 때 가끔밖에 못 봤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다 어디가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직도 시설이라는 곳에 그곳에서만 사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자기 집에 살더라도 집 밖에 못 나오는 분들도 많아요. 저처럼 자기 집에 살면서 자기 직장을 가지고 자기 가정을 꾸미고 사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휠체어에 앉아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이. 그래서 학생들의 의자, 빈 의자를 하나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자리에서 제가 휠체어에서 의자로 옮겨 앉는 그런 걸 시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들이 와 소리를 지르면서 박수를 막 쳐주는 거예요. 제가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몇백 가지 중에서 아주 작은 한 가지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게 내가 박수를 받을 일인가? 고마워요 라고는 하고 지나갔지만 그날 제 마음에 약간 좀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할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해줬을 때 학생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오, 이렇게. 제가 그런 다음에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학생을 한 명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 보고 제 휠체어를 타보라고 하고 잠깐 밀어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낌을 물어봤죠. 그랬더니 생각보다 편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는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휠체어라는 것이 쇠로 되어 있고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무겁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힘들다 이렇게만 느꼈던 거죠. 그리고 제가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 제가 짜장면을 좋아했다. 그럼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제가 짜장면을 좋아하는 거는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학생이 만약에 햄버거를 좋아했다. 근데 휠체어에 앉았어. 그러면 갑자기 햄버거가 싫어지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라는 사람은 이승옥이라는 강사는 똑같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의자에 앉아있던 저의 마음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인분들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5개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장애가. 그러면 신체적인 장애와 크게 정신적인 장애로 나누는데요. 신체적인 장애에서도 외부 장애와 내부 장애로 나뉩니다.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장애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언어 장애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언어의 불편함이 심한 경우에 장애입니다. 그리고 안면장애, 이런 것도 장애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내부장애는 읽어보기만 하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근데 뇌전증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뇌전증은 예전에는 두 글자로 말했었습니다. 이렇게 간질이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이게 정식 명칭으로 뇌전증 장애입니다. 뇌에서 이상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죠. 그럴 때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신적 장애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복장애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설명드렸던 15종류의 장애가 있는데요. 이것이 2개 이상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해요. 저는 소아마비로 인해서 지체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안면장애가 같이 왔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중복장애가 되는 거죠. 뇌병변 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해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지적장애가 있지 않고요. 이렇게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에 지적장애라든지 언어장애라든지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지 뇌병변 장애인 분들의 경우에는 IQ는 저희랑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의자에 앉아있던, 휠체어에 앉아있던 저의 마음이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성인이셨어요.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도 말도 못하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이런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사람도 많고 대화를 해보면 자기 생각만 계속 얘기하고 이상행동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있겠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칼리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캐나다에 살고 있는 칼리라는 소녀가 있는데요. 이 소녀가 중증 자폐성 장애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소녀입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선생님이시고요. 자, 지금 노트북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칼리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땅에 막 부딪히거나 소리는 지르거나 갑자기 의자에 앉아있다가 콱콱 막 일어나서 뛰거나 하는 이런 돌발 행동들을 많이 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수한 노트북이에요. 화면에 보시기에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일반 노트북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이 특수 노트북은요. 자판기도 똑같습니다. 자판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음성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노트북이에요. 이 노트북을 통해서 칼리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어서 몰랐던 많은 얘기들을 칼리가 들려줍니다. 우선 칼리야, 왜 자폐애들은 항상 귀를 막고 박수를 치고 이상한 소리를 내니? 그리고 칼리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칼리의 답변을 들어보실까요? 사람들은요, 저의 기분을 이해하지 못해요. 의자에 앉아있는데 다리가 불타는 것 같고 수백 마리의 개미가 파리를 기어당기는 느낌이 생겨요. 사람들을 나를 보면 바보라고 생각해요. 왜? 말을 못하니까요. 쉽게 반말을 하죠. 내가 뭘 원하느냐고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걸 원할 뿐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칼리가 이거를 이렇게 자판을 익숙하게 하기까지 몇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우고 나서 칼리가 한 말, 이 말을 가지고 이 말을 들어보시고
이상한 부분이 있나요?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지 않은가요? 그러면서 칼리가 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감각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감각이 밀려오면 소리나 박수로 밀려오는 그 감각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박수를 치고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뇌는 비장애인들보다 더 많은 소리와 시각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사진 수천 장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온다고 해요. 수천 장의 사진이 내 눈앞에 갑자기 밀려 들어올 때 우리가 눈을 똑바로 들고 아래로 내리지 않고 그걸 똑바로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칼리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린 수천 장의 사진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느낌을 못 느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쳐다보지만 자폐성 장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눈 마주침이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왜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지 칼리가 말해줬어요. 그리고 이 말에 정말 많이 저는 놀랐습니다. 저도 보통 애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이 학교를 가지 않는 이유는요. 자기가 소리를 쳐서 친구들이 놀랄까봐. 그래서 학교를 가지 않는 거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생각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정말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눈 마주침도 안 하고 말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자해 행위까지 하는 이런 경우에는 마음이 없으니까 저런 거야. 저도 그렇게 몰랐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칼리는 계속해서 컴퓨터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 페이스북도 운영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해를 풀어주셔야 돼요. 몸이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불편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거나 우리의 마음은 똑같다는 거죠. 칼리가 친구들이 놀랄까봐 학교를 가지 않는 이런 배려의 마음까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몸에서 자꾸 밀려 들어오는 여러 가지 감각들이 표현을 억제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하고 싶은 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불편한 곳이 있어도 불편한 곳이 없어도 우리의 몸에 마음은 똑같아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해외에서 있었던 얘기를 제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분은 이름은 크리스토퍼라는 분인데요. 뇌병변 장애, 이분도 중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팔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분은 목 아래 부분은 본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몸이 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머리 부분밖에는 없는 분입니다. 뇌병변 장애인 중증이시고요. 자, 이분이요. 한번 볼게요. 지금 머리 받침이 있는데 머리 받침이 양쪽으로 길게 검정색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동그란 버튼이 2개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이 버튼은요, 컴퓨터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마우스 아십니까? 그 마우스를 대신하는 2개의 버튼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이 머리 부분이라고. 머리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2개의 버튼을 마우스 왼쪽, 오른쪽 2개의 버튼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고요? 이렇게 기계랑 연결을 해서 컴퓨터를 조작하거나 오른쪽에 스마트폰 보이시죠? 스마트폰도 이 2개의 버튼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도 저는 이분에게 맞춤으로 보조기기가 잘 지원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이분이 무엇을 하는 분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대로요. 화면에 3개의 모니터가 보이시죠? 동영상 편집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스위치도
on이라는 영어가 보일 텐데요. 이분은 동영상 편집을 하는 회사의 CEO라는 거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이분의 의지가 대단하다,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맞춤 보조기구가 지원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중증 장애인이시지만, 자, 일을 할 때는 몸이 막 움직이니까, 팔도 움직이니까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팔을 묶어놨어요. 묶어놓고 머리로 양쪽 버튼을 움직여가면서 동영상 편집을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편집을 하시는 분에게도 계약을 하고 일을 주는 이분 나라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중학교에 시각장애인 분이신데요. 중학교 영어 선생님을 하시는 여선생님도 있으십니다.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좋아졌죠? 저희 나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장애가 있어도 이제는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벽에 부딪히는 듯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오기까지요, 제가 타고 온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제 차 지붕에는요, 한 개 더 달려있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체어타퍼라고 하는데요. 휠체어를 자동차 지붕 위에 자동으로 실어주는 장치입니다. 보조기구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있어서 제가 오늘 여기 올 수 있었죠. 자, 이거를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바닥에 있는 휠체어를 가지고 올라가요. 끌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눕혀서 문을 닫는 형식입니다. 다른 분의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분은요, 엄청나게 큰 트레일러 옆에다가 휠체어를 고정시키고 계시죠? 자, 그리고 나서는 운전석 의자가 리프트가 되어서 이분이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디로 갈까요? 운전석으로 가겠죠. 이분의 직업은 뭘까요? 트레일러 운전기사분입니다. 자, 이렇게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트럭을 운전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먼저 안쓰러운 마음부터 다가가지 않습니까? 아유, 왜 그런 걸 하려고 그래. 그런 거 하지 말지. 다른 거 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제가 성장해왔던 시기. 제가 투표장에 가면은 예전에 그랬어요. 아유 힘들게 뭐하러 이렇게 나왔어. 그냥 집에 있지. 그 소리를 한 2번, 3번은 듣습니다. 투표장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해가지고서. 요즘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없어요. 줄 서서 저도 기다립니다. 투표장 갈 때. 제가 20살 이후에 한 번도 투표를 빼놓지 않았어요. 다 했습니다. 일부러 갔어요. 몸이 아파도 갔어요. 제가 가서 투표하는 모습을 한 사람이라도 더 봐줬으면 했어요. 당연히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실 수 있기를 원하면서.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요즘에 장애인 화장실인데요. 요즘에는 가족룸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장애인 분들만 위한 게 아니에요. 사진에 보시면은요, 중앙에 제일 구석에 조그만 변기가 또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걸까요? 네, 미취학 아동을 위한 겁니다. 이제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인권까지도 지금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다 바뀌었느냐? 아직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식개선 교육이 생긴 게 당사자인 저로서는, 장애인 당사자인 저로서는 얼마나 이 강의가 저에게 소중한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 휴가를 쓰더라도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자, 저의 체육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초, 중, 고등학교 다닐 때 저의 체육 시간. 저의 체육 점수는 어땠을까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오니까
한 학기는 시험을 보기도 하고 한 학기는 실습을 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운동으로 점수를 주기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서부터는 나왔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버스를 타고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 시설에 가서 저희가 하고 거기서 평가를 받아서 점수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때 어땠을까요? 제가 이곳을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저의 성적표를 스캔 받아왔습니다. 자, 제가 다닌 학교는 마포에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다닐 때는요,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5개로 점수를 주던 때예요. 수가 제일 잘하는 거였고요. 가가 제일 못하는 거였죠. 저의 체육 점수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를 좀 크게 확대했습니다. 화면이 좀 작아서요. 자, 가, 미, 우, 우, 양, 우.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점수를 받았으면 어떤 기준으로 받았을까요? 100m 달리기를 해서 점수를 주는 해가 있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받았을까요? 저는 뛸 수가 없었죠. 저는 항상 교실에 남아 있었죠. 아이들이 운동장에 갔다 올 동안. 어떻게 받았을까요? 정답은 선생님이 만드신 선생님의 기준입니다. 그 시기에 있었던 보편적인 분들이, 보통의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기준이죠.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아유 얘는 안타깝기는 하지만 몸이 불편해서 활동에 참석도 못하기는 했지만 안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가를 줘야지. 그래도 가는 좀 심하지 않나? 얘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건 아닌데 그럼 미를 한번 줄까? 해서 미를 주셨을 거예요. 우를 주신 분도 있어요. 왜 우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이 높은 점수인데 우를 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양도 주시고 가도 받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요즘 이승욱이 초등학교로 갔어. 초등학교 학생이야.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연습할 수 있게 해주고 제가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잘 아시겠지만 제 다리는 힘이 없지만 양손은 제가 튼튼하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갔을 때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선생님은 달리기는 할 수 없어. 그럼 체육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걸 뭘 하면 좋을까? 뭘 할 수 있게 선생님을 해줘서 선생님이 도전할 수 있게 하면은 좋을까요? 학생들이 한번 말해볼래요?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철봉이요. 오래 매달리기요. 공기요, 공기. 팔씨름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거죠. 농구요. 농구에서 공 넣기요. 제가 농구해서 공 넣기, 그거 좋다. 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 저의 키 높이에 맞춰서, 앉은 키에 맞춰서 농구대의 높이를 살짝 낮춰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임의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제게 도전할 기회를 주고, 제가 도전했을 때 잘 못해서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저에게는 후회라는 것이 없죠. 저의 자기 선택권이라는 것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심각한 차별 1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거든요. 이건 국가통계입니다. 자, 밑에 항목을 보시면은요, 장애인 여성, 학력, 외국 노동자, 가난한 사람, 동성애자, 비정규직, 외모, 미혼모, 고령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외국인 노동자분에 대한 차별도 좀 많이 심각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7.9%입니다. 그런데 1등을 고수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28%까지 올라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사례들을 보면 저도 그렇고 후천적인 원인으로 장애가 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있습니다.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 관련된 법령을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처음 장애인 복지법이 좀 그 이름으로 생긴 게 뭐냐면 1989년도예요. 이때 왜 생겼죠? 88년 우리나라에 중차대한 올림픽이 있었죠. 그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장애인 패럴림픽이 곧바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라도 우리나라에 장애인 복지법이 있었어야만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어거지로 만들어진 법이었죠. 그리고 바로 한 달 후에 만들어진 것이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것이 억지로 법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해가지고서 만들어진 것이 이것인데요. 자,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진 법이 진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법다운 법으로 개정되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법이 2000년도에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무고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인 장애인 차별금지법.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7년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것도 2011년도.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 꽤 됐네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을 파고드는 너무나 많은 장애인 차별들. 법으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휠체어를 타고 고속버스를 탈 수 있게 된 게요, 2019년도 10월 28일이었어요. 그것도 지금 현재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으로 가는 노선 중에서 5개의 노선에만 적용이 되어 있고, 모든 노선, 그 한 노선의 전체 버스는 아니죠. 자, 이것이 생기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냐고요? 조금 전에 법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이요.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1997년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법다운 효력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개정이 된 것이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를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으로 개정이 됩니다. 이 법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2019년이 되어서야 고속버스에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졌어요. 고속버스에 휠체어를 탄 상태로 승차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동안의 과정이 어떠했을까요? 자, 2014년도에 고속버스 터미널에 모여서요, 휠체어를 타신 분들의 집단 단체 행동이 있었습니다. 물폭탄을 맞아가면서 해산이 될 수밖에 없었죠. 2015년도에도 또 갔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요, 또 했습니다. 휠체어를 양쪽에서 경찰분들이 양쪽에서 들고 이리저리 흩어놓으셨다고 해요. 이 영상들, 이런 사진들을 찾는데 무척 오래 걸렸습니다. 이걸 보도한 자체가 극히 적었거든요. 자, 2016년도에도 모였습니다. 명절 되기 전에 가서 시민분들은 불편하시니까 좀 험악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쳐다보지 않으시니까 그때에도 갔습니다. 2017년도에도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했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산역 서점 앞 장애인 경사로 철거 논란이라는 보도입니다. 사진에서 경사로 보이십니까? 경산역 앞에 있는 서점의 사장님이 이렇게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거나 유모차를 밀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경사로를 설치했는데요. 인근에 계신 지역 주민께서 민원을 넣었답니다. 경산시청에. 통행에 불편을 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철거하세요 라고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사건은 아니지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2017년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건립하는 데에 6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디어 오픈을 했어요. 언제? 올해 3월 달에. 근데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자 땅땅땅 한 게 언제? 2013년도. 지역 민원과 맞바꾼 특수학교 건립. 소 제목도 읽어보겠습니다. 장애아 부모들 무릎 호소 1년 만에 강서구 서진학교 설립 합의했지만 추후 학교 땅에 한방병원 추진을 약속을 하고 그 조건 하에 특수학교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자, 특수학교가 지어지기로 한 곳은 어디냐? 강서구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폐교가 된 거예요. 폐교가 돼서 그 시설을 발달장애인 분들을 위한 특수학교로 설립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지역 주민분들께서 결사 반대 해서 주민분들하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를 열었어요. 거기에서 부모님들이 설득을 하다 안 되니까 무릎을 꿇은 사진입니다. 자, 어머님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학부모님들이 무릎을 꿇고 제발 특수학교 짓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분들이 그래 그러세요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것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같이 무릎을 꿇으셨어요. 주민분들이 제발 여기에 특수학교 짓지 말아주세요 라고 같이 무릎을 꿇으셨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게 참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던 사건입니다. 강서구의 지역 주민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특수학교가 지어지는 어딘가가 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땅을 샀어요. 강원도에. 그래서 거기에다가요, 장애인 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숙박시설을 해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장애인 편의시설이 돼 있는 숙박시설이 저렴한 곳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계속 보류가 되고 있죠. 왜? 지역 주민들이. 장애인분들 이쪽으로 관광 오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그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제가 초중 고등학교를 다닐 때보다는 많이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많이 바뀐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직도 너무나 견고한 벽에 부딪히는 부분들도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체적인 장애라는 거는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전혀 갖출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 갖출 수 없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도 이것과 동일하게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서 비슷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장애라는 거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법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서는 직업생활에 제약이 있는 자라고 그 범위를 축소시켜서 표현을 했습니다. 장애라고 하면은요, 누구나가 듣기 싫은 단어입니다. 부족하고 못하고. 또 그 장애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신체적으로 몸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장애하면은 몸을 먼저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사회 속의 장애라는 거예요. 장애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 사회가 장애라는 표현이죠.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저희 집이 있고 저희 집 동네가 있죠. 그 동네에 두 군데 빵집이 있습니다. 제가 한 군데는 언제든지 가서 잘 사 먹을 수 있어요. 한 군데는 제가 가지 못합니다. 늘 제가 아는 주변의 지인들이나 가족들한테 거기 가서 그것 좀 사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야 되죠. 당연히 경사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못 가는 데는 계단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계단 대신에 경사로가 놓여진다면 사회 속의 장애 요소 하나가 없어졌고 해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도입 부분에 설명드렸던 칼리가 사용했던 그 노트북, 그것을 개발한 사람이, 그것을 만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말을 못하는 자폐성 장애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돌봐주면 되지. 돌봐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주변을 변화시켜준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제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우리 사회에 그동안 발전되어 있는 사회 속의 장애 요소들을 없앴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많은 장애인분들을 취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들이에요. 새로 개발된,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 개발된 그런 직업들입니다. 그런데도 장애인의 실업률은 어떻게 해요? 비장애인 분들에 대한 실업률의 거의 절반 가까이 다 되죠. 자, 법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편의시설도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 돼 있는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편의증진법이 있기 때문이죠. 장애인 분들을 고용하는 회사에서는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모집하기 전에, 모집할 때, 취업하기 전에 모집하는 과정에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채용한 이후에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자, 채용한 이후에 교육하고 훈련, 시험, 평가, 직무 정책의 조정 등을 통해서 편의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없어서 실업률이 높은 게 아니에요.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생각이 아직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장애하면 하지 못하는, 부족한, 장애우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장애우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장애우라는 말을 안 써도 되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존칭해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거 쓰면 안 된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장애우라는 거는 장애인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장애인이 있고 비장애인의 친구인 장애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장애인이 없으면 장애인을 표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장애인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맹인, 농아, 지체, 부자유자, 불구, 병신, 막 이런 말도 많이 하시죠. 할 수 없는, 네가 뭘 하겠어. 이런 말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비정상인, 이런 표현도 안 쓰시죠. 그냥 특별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욕구를 가진 사람. 저는요, 제 의자는요, 바퀴가 달린 휠체어가 필요할 뿐이에요. 무릎 밑에 다리가 없는 분은요, 무릎 밑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의족이 필요할 뿐이라고요. 자, 몸이 불편해도 엄마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아빠입니다. 아이를 휠체어에 태워서 학교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아빠입니다. 누군가 아빠고 누군가의 엄마고, 그리고 아이들은 장애인 부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학교에 가서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나요? 자, 휠체어를 타신 아빠가 우리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를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뒷집으로 올 수도 있고 앞집으로도 올 수도 있습니다. 특수학교가 내가 사는 동네에 세워질 수도 있어요. 반대하지 말아주세요. 이사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어느 지역에서도 장애인 특수학교가 설립되는데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서명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에 특수학교 짓지 말으시오! 결사 반대! 플랜카드 현수막 붙였습니다. 이곳에 장애인 놀러오지 마세요! 현수막 붙였습니다.
찬성해 주세요. 아, 이사 왔구나.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 주세요. 특수학교 있다고 집값 떨어지나요?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 강남 집값 떨어지나요? 어디? 복지관 옆에 있는 집값이 떨어졌어요? 그냥 염려일 뿐입니다. 자,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요. 그러면서도 제가 강사의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렇게 개조된 차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딘가 강의를 가서 누군가에게 제 휠체어 좀 차에서 내려주세요 부탁을 드려야 된다면 제가 강사를 떳떳하게 가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의 부탁도 없이 제가 강의를 스스로 혼자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체어타퍼를 장착한 거가 5년 전입니다. 이거를 장착하고 제가 강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나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 할 거야. 나 이제 할 수 있어. 사회 속의 장애 요소, 사회 속에서 나를 지원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개선됐어요. 사회 속의 장애 요소가 개선돼서 제가 이렇게 강사로 여러분 앞에서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자동차가 있었고요. 제가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여기까지 편히 올 수 있는 도로가 잘 닦여 있었어요. 사회 속의 장애 요소가 또 개선이 된 거죠. 자, 장애인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오니까 경사로가 있었어요. 휠체어가 올라올 수 있게.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 저는요. 장애인 강사로 여러분 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오늘 하루를 강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장애인 강사가 아니고요. 그냥 이승호 강사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장애라는 단어를 듣게 되시거나 장애인을 보시게 되면 사회 속에 장애 요소가 없나? 그게 개선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주시기를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